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편은 지난 1월 1일 새벽에 통과시킨 가업승계 중 상증법 법령 개정에 따르면 상업자 사모님들의 힘이 막강해졌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법 개정 범주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바뀐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대부분 중소기업은 가업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부터서는 연매출 3천억 미만의 중견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인 오너들이 지분을 자녀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동시에 자녀 또는 배우자가 경영에 참여할 때는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매출 2천억 이하의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주어왔었죠. 그리고 공제 혜택도 상속 재산의 약 70%, 최대 300억 한도 내에서만 주어졌지만, 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산 가액의 9%, 물론 최대 500억까지를 한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넘겨주는 지분이나 시설, 부동산 등 총 재산의 가치가 490억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에 한합니다. 그러면 재무제표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상부상 물론 주식 가치도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경우입니다. 자본 총계가 500억 원인 회사의 경우 부채 비율이 100%라면 자산가액은 1000억쯤 되겠죠. 부채 비율이 200%라면 자산 총액은 150억쯤 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보통 중견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중견기업의 지분의 100%를 상속받는 경우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가업 상속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현재 10년 이상 해당 제조업을 영위해야 하고, 사후 10년간 그 사업을 유지하고 지분도 유지돼야 되는 그러한 강력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따르지 않으면 직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후계자는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자, 즉 상업자의 배우자가 힘이 막강해졌다는 것은 이 3번을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이 현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민의 급격한 노령화 및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 움직임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 연초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를 종전의 비율은 1.5 대 1 대 1이었죠. 이제는 혹은 1 대 1 대 1로 배분하는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밝혔고, 현재 분위기상 입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재산 가액이 10억이라면 배우자는 약 7, 8억 정도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가업승계에 적용되면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에게 간다는 사실이 이번에 바뀐 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4번에 해당하는, 즉 배우자에게 상당한 유산이 남겨진다고 하는 법은 올해 전반기에 입법 발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스토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통과된 상증세법의 개요를 가볍게 살펴보면
일단 적용 대상 기업은 매출액 3천억 이하이고요.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그리고 공제율은 100%로 확대가 됐고요. 한도액은 최대 500억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은 200억까지고요. 15년은 300억까지, 20년은 500억까지로 이렇게 공제율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행 법령을 유지하면서 다음 특이한 내용들이 있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상속 2년 전부터 계속해서 가업에 종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즉 배우자가 회사의 이사로 등재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속인은 물론 이번에는 그 상속인이 배우자도 인정이 됐다는 사실이고요. 그건 앞에서도 핵심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사후 관리 기간은 10년이고요. 불이행시는 추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 법 개정의 방향성을 예측해 본다면 아마 조건 완화를 요구할 걸로 보여집니다. 조건 완화를 위해서 현재 관련 단체들이 아마 줄기차게 법 개정을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 기본은 독일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업승계 상정법의 개정으로 이제는 가업승계가 비교적 쉽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요원들이나 세법 전문가의 견해는 상당히 다릅니다. 국가는 세수 부족으로 세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상정법 적용 절차 및 그 사후 관리는 매우 엄격할 것이고 아마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후계자에게 지뢰를 안겨주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설명에서 훌륭한 사모님이 계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창업세대는 물론 마음속으로는 깊이 생각하고 계시겠죠. 구체적으로 가업승계를 준비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개정된 법령이나 또는 앞으로 개정된 법령들을 살펴보면 배우자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업승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바로 HK그룹의 배경, 현대그룹처럼 배우자가 강력한 실권을 갖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즉 사모님이 훌륭하셔야 합니다. 저는 많은 자료들을 유튜브에 발표하면서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가업승계 후 70에서 90%의 기업이 도산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2, 3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30년이 지난 한국 기업 역사에서 정말로 80%의 기업이 도산했단 말인가? 왜 이런 현상은 세계 기업의 공통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는 누구의 책임일까? 창업자의 책임일까? 후계자의 책임일까? 혹은 사회적 환경인가? 이건 국가의 책임인가? 이런 문제를 저는 항상 묻고 있습니다. 저는 장수기업 및 가업승계의 자료 및 현장 경험을 통하여 한국 1세대의 기업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요즘 때때로 벌어지고 있는 가업승계의 과정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개원한 창업자님이 개정된 상증법 및 또는 개정인 상증법의 적용을 받아서 현재 본부인의 장남에게 사업을 넘길 수 있을까요? 글쎄입니다. 사전에 준비하지 아니하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어느 후계자의 한 맺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회사를 승계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렵니다. 저는 한국에서 후계자 교육을 가장 많이 가르친 사람입니다. 저의 간곡한 소원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업승계 후 교육과정이 설립되었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가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후계자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후계자를 속히 정하고 준비하지 아니하시면 지속 가능한 장수기업은 불가능합니다. 가업승계는 법률이 정하는 소유권 승계가 아닙니다. 장수기업 가업승계의 핵심은 창업자 여러분이 만드신 경영 방식의 승계입니다.